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의 여자이고 슬아의 아들 한 명이 있습니다. 남편은 15년 전 아이가 3살 정도 되었을 때 교통사고로 명을 달리했습니다. 그 후로 쭉 저는 아들과 시어머니와 함께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한 5년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의 암투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위에서 발견된 암은 수술을 거쳐 완치가 되나 싶더니 점점 대장과 폐 등으로 천천히 전이가 되었고 현재 10년 가까이 시어머니께서는 암투병 중인 상황입니다. 에휴, 병준이 아빠도 명을 달리한 마당에 병준 엄마가 너무 고생이 많네 그래. 에휴, 그러게 말이오. 아들 먼저 떠나보는 것도 죄인데 이런 와중에 며느리한테 돈벌이에 병수발까지 들라고 하려니 내가 솔직히 말하면 밥이 잘 안 넘어간다오. 그래도 병준애미가 착해서 저러지. 보통 여자들 같았어 봐요. 애진작에 병준이만 데리고 이 집을 나갔을 거야. 안 그래도 난 지금이라도 날 요양원에 보내고 병준이하고 둘이 살 길 찾으라고 매일 말해요. 그런데도 병준애미가 저리 버티고 있다는 거요? 예, 요양원 가면 내가 고생해서 제명에 못 산다면서 본인이 그 꼴은 못 보겠대요. 내가 전생에 무슨 좋은 일을 해서 저런 며느리를 얻었나 몰라요. 병준 할머니가 젊어서 그리 고생을 하더니 말년에 그래도 며느리 잘 만나 마지막 가는 길은 편하게 가려나고. 그러게요. 우리 착한 며느리 일 덜어주려면 내가 빨리 떠나야 하는데 목숨이라는 게 내 뜻대로 되지도 않으니 마음만 답답하네. 그래도 산 목숨 하루라도 더 살아야지. 그런 말은 말아요. 착한 며느리의 알토란 같은 손주 끼고 사는 것도 복이야. 아무나 그런 복 누리는 줄 알아요? 나도 아는데 집에 돈이 많기랄까 그저 돈벌이 하랴 내 수받으랴 하루 종일 소처럼 일만 하는 며느리가 안쓰러워서 그래요. 선한 데는 보상이 반드시 있다고. 두고 봐요. 병준 엄마는 분명 잘 살 거예요. 아니 뭐 병준이라도 아주 잘 되든가. 글쎄요. 그러면 좋겠지만 현실이란 게 어디 그리 후락후락 하던가요. 내가 하도 길게 투병을 해서 병원비로 진 빚만 해도 산더미라. 내가 지금 죽어도 눈이 편하게 안 감길 것 같다오. 에휴, 병준 할머니는 뭐 보험 같은 거 안 들어놨어요? 내가 하루 벌어 하루 먹기 살기 바빠 그런 단도리를 못했네요. 게다가 병준 애비 살아생전 사업한다고 져놓은 빚 때문에 우리 며느리가 여태 고생이라오. 에휴, 너무 상심 말아요. 가난한 젊은이 무시하지 말란 속담이 왜 있게요? 병준 엄마 아직 젊고 건강하지. 부지런히 장사 잘하는데 빚 볼 날 올 거예요. 남. 내가 매일 기도하고 그저 주말마다 복권 사는 일 말고 우리 며느리랑 손주 위에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아니, 또 얘기 끝에 왜 눈물을 짜? 그러지 마시구랴 병준 할머니. 당신은 돈 풍족하지 못하다 뿐이지 누구보다 복 많은 노인네라오. 응? 아휴, 며느리랑 손주 녀석 생각하면 내가 이리 눈물밖에 안 나요. 저희 시어머니는 친척 어르신들이나 가까운 지인들을 만나면 이런 신세한탄을 하십니다. 하도 오랜 기간 암투병을 하다 보니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많이 쇠약해진 탓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사실 저희 집 가정경제가 많이 힘든 것도 맞는 말이고요. 살아생전 남편은 PC방을 운영한다고 사업자금으로 빚을 많이 졌어요. PC방을 오픈하자마자 바로 맞은편에 더 규모가 넓은 PC방이 들어서는 바람에 거의 월세도 내지 못할 정도로 사업은 지지부진했지만요. 남편은 PC방 전에 노래방 사업을 했는데 그것도 경영난으로 문을 닫은 이력이 있다 보니 집에 빚이 많았습니다. 그 와중에 갑자기 교통사고로 명을 달리하는 바람에 남편이 사업을 하며 진 빚을 지금까지 제가 갚아오고 있는 형편이죠. 희정아,
요즘 네 시어머니 컨디션은 어떠니? 하, 나이 든 분이고 하도 암투병을 오래 한 끝이라 그런지 기력을 통 못 차리세요. 에휴, 벌써 10년째인데 참 징글징글하다. 징글징글해. 엄마, 그런 말씀이 어딨어요. 아픈 환자는 오죽 힘들겠어요? 어디 그 노친네만 힘들다디. 그 노친네 병수발한다고 우리 딸 청춘 다 지나가고 허리가 휘게 일하며 화장품 하나 제대로 사쓰지도 못하고 팍팍하게 늙어가는데 엄마, 나야 집안의 가정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어째요? 아휴, 네가 병준이 먹여 살리는 건 그렇다 치자. 아, 그래. 그 내미로서 당연한 일이지. 그런데 김서방 죽은 지가 언젠데 시어미까지 네가 품에 끼고 병수발을 하고 앉았냐 말이다. 응? 다른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댈 수 있는 일가 친척도 없는데 그럼 며느리는 제가 돌봐야지 어쩌겠어요. 네 서방 명달리한 지가 언젠데 시어미 타령이야. 길 가다가 모른 채도 안 이상할 만큼 김서방 하늘 날아간 지 벌써 15년이 넘었다. 병준 아빠가 바람 펴서 이혼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하다 사고나 명달리한 사람한테 너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명달리할 거면 좀 처자식 좀 먹고 살 만큼 단돌이라도 하고 가든지. 이게 뭐냔 말이냐. 유산은커녕 빚만 덕을덕을 남겨놓고 죽어서 네가 네 서방 싼똥 치우며 사는 형편 아니냐. 엄마가 나 고생하는 것 때문에 속상한 거는 알겠는데 그런 막말은 그만하세요. 병준이도 있는데 죽은 병준 아빠 그렇게 미워해서 남은 게 뭐 있어요? 난 솔직히 너무 밉다. 결혼할 때부터도 솔직히 성이 안 차고 마음에 안 들었어. 홀어머니스라 해서 잘 안 되다. 가진 거 하나 없으면서 자존심이랑 오기만 짱짱해서는. 엄마, 그 사람 자존심이랑 오기 때문에 그래도 밥 먹고 산 사람이에요. 그럼 뭐하니? 하는 사업마다 다 말아먹어서 처자식한테 빚이나 덕을덕을 남겨주고 떠난 위인인데. 아유, 이미 떠난 사람한테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그 사람 운때가 나빠서 사업이 안 풀려서 그렇지. 남편이나 아빠로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휴, 정말 듣자 하니 내 복장만 더 터지는구나. 열려놨어. 춘향이가 따로 없네. 아이고 참, 어이가 없었어 원. 엄마 닮아 춘향인가 보죠 뭐. 엄마도 평생 아빠 한 명밖에 모르고 지내셨잖아요. 아빠 말씀이라면 껌뻑 죽고. 아휴, 여기서 네 아빠 얘기가 왜 나오니? 네 아빠는 병준애비처럼 일찍 떠나지도 않았고 나 혼자 너처럼 고생하게 만드는 일도 없었어. 엄마도 참. 난 그냥 성향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고 사는 게 다 엄마 닮은 것도 있다고요. 아휴, 그래. 내가 누굴 탓하겠니? 나닮게 널 낳아놓은 널 탓하지. 아휴. 엄마, 저 힘들긴 해도 살만하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병준이도 일찍 철이 들어서 얼마나 착하고 절 많이 생각해 주는데요. 녀석이 공부만 조금 잘하면 흠잡을 데 없는 녀석인데 고3 올라가는데 성적은 여태 그래? 공부가 억지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너무해 잡지 않으려고요. 공부만 잘했다고 성공하는 시대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부 못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닌데 걱정이다. 병준이 그것이 그래도 성정이 착해서 어렸을 적부터 고사리 손으로 네 가게에 나가 널 돕는다고 샌드위치 포장하고 정리하던 거 생각하면 지금도 울컥한다. 그러게요. 제 손보다 큰 샌드위치 포장한다고 병준이가 동동거리던 거 생각하면 지금도 참 귀여워요. 그래, 심성 이기는 기질이나 능력 없다고? 병준이는 잘 살 거다. 그래요, 엄마. 병준이가 또 얼마나 효자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남편 복도 없었는데 자식 복이라도 있어야지. 김치랑 장조림 새로 했으니까
갈 때 가지고 가렴. 네, 고마워요, 엄마. 고맙긴 뭘. 이럴 때 친정이라도 잘 살았으면 네가 이리 고생 안 하는 건데. 아우 참. 우리 엄마 또 이러신다. 반찬이나 얼른 싸주세요. 저 얼른 가봐야 해요. 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해서 먹고 삽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저는 전업주부였는데 남편 사후 자의반 타의반 워킹맘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죠. 제가 딱히 좋은 대학을 나와 스펙이 좋은 여자도 아니었고 결혼 전 일하던 직장으로 바로 복귀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요리 솜씨가 좋은 편인데 아들과 남편 간식으로 자주 만들어줬던 샌드위치가 맛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었어요. 어찌 보면 사소한 제 능력으로 시작한 사업이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샌드위치가 너무 맛있는데 장사가 더 잘 안 되는 것이 아쉽네요. 목이 별로 안 좋은데 이 정도만 찾아주시는 것도 감사해요. 맛이 자극적이지도 않고 유기농 재료만 쓰시는데 가격을 더 올려받지 그러세요. 물가가 많이 올라서 저도 그러고 싶은데 가격 올리기가 쉽지는 않네요. 돈줄 내줘야 하는 식당이라고 제가 홍보 많이 할게요. 감사합니다. 우유 좀 더 드릴까요? 서비스는 됐어요. 그냥 추가 차지 다시고 한 잔만 더 주세요. 원래 저는 시내 번화가의 목이 좋은 자리에서 샌드위치 가게를 했는데 장사가 잘 됐음에도 사악하기 짝이 없는 가게의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서 지금은 좀 변두리 동네 후미진 골목으로 가게를 옮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골도 많이 줄고 매출이 이전보다 잘 안 나옵니다. 그래도 임대료 부담이 없다 보니 그럭저럭 현상 유지는 되는 편인데 제가 오랫동안 장사를 하다 보니 가게를 옮긴 후에도 찾아주시는 단골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가게 목 때문에 손님이 많이 없다고 걱정하는 소리들을 해주시죠. 새벽부터 오후까지 샌드위치 가게를 하고 저녁에 일찍 퇴근을 해서는 시어머니 병수발과 밀린 집안일을 하는 저입니다. 어머니, 오늘 목욕하실래요? 아휴, 너 힘든데 됐다. 내일이나 모레 해도 되니 걱정 마라. 요즘 날이 더워져서 땀도 많이 나고 찝찝하실 거예요. 물 받아 놓을 테니 목욕하세요. 아휴, 미안하구나 병준애 미야. 가게 일 파하고 들어와 쉬지도 못하고. 걱정 마세요 어머니. 이제 저 가게 일은 적응돼서 많이 안 힘들어요. 종일 서서 샌드위치 만들고 파는 게 어디 쉬운 일이니. 내가 빨리 떠나주는 게 널 돕는 일인 건데. 아유, 그런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시고요. 시어머니 목욕을 시켜드리고 저녁밥을 준비하고 설거지 마친 뒤 청소하고 빨래하면 보통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이 되곤 합니다. 엄마, 주무시게요? 아직 안 자고 뭐 했어? 공부했니? 네, 공부하고는 있는데 잘은 안 돼요. 아유, 쉬엄쉬엄 해라. 고3이라고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될 공부도 안 돼. 엄마, 오랜만에 안마 좀 해드릴게요. 아휴, 됐어. 공부하느라 힘든 고3 수험생이 무슨 엄마 안마까지 해. 엄마 그렇게 양심 없는 스타일 아니거든? 엄마, 저도 양심 없는 아들 아니에요. 엄마가 종일 가게 일이다 집안일이다 힘드신 거 저 다 알아요. 제가 마다해도 한참을 기다리며 어깨를 안마해주는 착한 아들입니다. 아이고 시원해라. 우리 병준이 약순이긴 하다. 아유 좋아. 엄마는 이렇게 좋아하실 거면서 꼭 마다하시더라. 미안하니 그렇지. 엄마, 저 엄마 도와서 샌드위치 가게나 할까요? 갑자기 그건 무슨 소리야? 대학은 어쩌고. 솔직히 우리 형편에 내가 대학을 가는 것도 무리고 저 어차피 공부에 별 흥미도 없잖아요. 아휴,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 가기가 꺼려지는 거야. 아니면 너 스스로 공부가 죽어도 아니라 하는 소리야?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둘 다예요, 엄마. 집안 형편은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병준아. 너 대학 보내는 일은 어떻게든 엄마가 할 거야. 돈이 없지 엄마가 어디 가오가 없니? 너 대학 못 보낼 만큼 능력 없는 엄마 아니니까 그런 걱정은 넣어도. 그래도 현실적으로 할머니 병원비며 아빠 빚까지. 어허, 거참, 어? 네 속안이 아닌 일에 왜 그리 오지랖이야? 조금씩이라도 빚은 엄마가 다 갚고 있어. 너 대학 갈 돈도 어떻게든 마련해가는 중이고. 엄마, 알겠어요. 제가 어떻게든 적성이랑 미래 생각해서 적당한 대학 알아볼게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그래, 하는 데까지는 일단 최선을 다해보는 거야. 알았어? 네, 엄마. 아들과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잠든 다음 날이었습니다. 평소 새벽같이 일찍 기상을 하는 시어머니께서 기침하는 기색이 그날따라 안 보이더군요. 이상하다. 몸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싶어서 안방문을 놓고 했죠. 어머니, 아직 안 일어나셨어요? 오늘 몸이 안 좋으세요? 대꾸가 없으시길래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미동 없이 자리에 누워 계신 시어머니셨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안색이 너무 창백하고 온기가 없어 보이더군요. 이상한 예감에 저는 시어머니를 흔들어 깨웠어요. 어머님, 어머니,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아침 드실 시간이에요. 제가 몇 번이나 거칠게 흔들어 깨우는데도 아무 미동 없는 시어머니셨습니다. 코끝에 손을 가져다 대보니 숨을 쉬는 흔적이 전혀 안 느껴지는 겁니다. 떨리는 손을 겨우 진정시키고 시어머니 심장에 귀를 가져다 대보는데 아무런 박동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께서 아무래도 돌아가신 것 같아. 뭐라고요? 어제 저랑 저녁 먹고 얘기하다 아무렇지 않게 잠드셨는데. 할머니, 일어나 보세요. 저 대학 가는 거 보고 여자친구 생기는 것도 다 보고 돌아가신다고 했잖아요. 할머니! 마지막 항암 치료의 예후가 안 좋긴 했지만 그래도 위독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무시다 명을 달리하신 시어머니셨습니다. 아무리 길게 투병을 했어도 가족을 잃은 슬픔은 마음이 아픈 일이었어요. 병준 엄마가 그간 고생이 많았어. 아니에요. 어머님께서 너무 갑작스레 돌아가셔서 경황이 없네요. 연세도 있으셨고 10년 넘게 투병하셨으니 이 정도면 호상이지 뭐. 안 그래? 조금 더 사실 수 있었는데 마음이 무거워요. 아유, 그런 소리 말어. 병준 할머니도 더 괴롭게 투병 안 하고 주무시다 돌아가셨으니 어떤 면에서는 복이야. 마음 잘 추스르고, 응? 네, 오셨으니 식사라도 하고 가세요. 아유, 사람들이 다 자네 같은 효부 없다고 칭찬 일색들이네. 남편 죽고 혼자 몸으로 10년 넘게 시어머니 병수발. 그게 어디 보통 일이냐고 말이야.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은 그동안 제가 병수발한 것을 두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군요. 그것과 별개로 너무 갑작스레 명을 달리하신 시어머니가 안타깝고 가슴 아플 따름이었습니다. 아들 녀석과 서로 위로하며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장례식 절차가 다 끝나고 집에 돌아와 잠든 첫날 밤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꿈에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제 꿈에 호련히 나타나 병준 애미야, 너에게 꼭 할 말이 있어서 어려운 걸음을 했다.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지금 어디 계신 건데요? 자세한 말은 너에게 할 수 없으니 이해해다오. 어머니, 지금 계신 곳은 편하세요? 병준 애미야, 내 손자 병준이 내일은 밖에 절대 나가지 못하게 해. 병준이를요? 그래,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은 절대 밖에 내보내선 안 된다. 어머니! 제가 무슨 말을 더 하려는데
시어머니께서는 딱 그 말만 남기고 어디론가 다급하게 가버리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멀어져가는 시어머니를 쫓아가다 잠에서 깼어요. 잠에서 깨어보니 새벽 3시 반. 충격 때문인지 제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생생한 꿈이어서 몸에 닭살이 돋고 뭐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전율 같은 것이 몸에 일더군요. 아들 방으로 가보니 아들은 세상 모르는 듯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긴 며칠간 장례식을 치르느라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해서 피곤할 터였어요. 아들을 깨우려다 말고 저는 욕실로 들어가서 샤워를 했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귀에 쟁쟁 울렸고 저는 그날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엄마, 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병준아, 너 오늘까지만 학교 쉬렴. 담임 선생님께는 엄마가 이미 전화해두었어. 저 고3인데요, 엄마? 그래, 엄마가 알지. 그런데 오늘은 그냥 집에서 엄마랑 쉬자. 엄마, 어디 몸이라도 불편하세요? 할머니 돌아가신 텅 빈 집에 엄마 혼자 있으려니 좀 무섭기도 하고 아직은 마음이 힘들어서 그래. 네가 수험생인 건 알지만 오늘 하루는 엄마 옆에서 봉사 좀 해다오. 알겠어요, 엄마. 전 간밤에 꿈 얘기를 하지 않고 아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꿈 얘기를 해봐야 아들이 믿지도 않을 것 같고 뭔가 그런 이유로 고3 수험생인 아들에게 학교 가지 말라고 말하는 것도 어불성설일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저희 시어머니께서 살아생전 예감과 촉이 아주 남다르신 분이었답니다. 유난히 예지몽을 자주 꾸셨고 아주 큰일들은 대부분 마주시는 일이 많았어요. 아들아이의 아빠, 그러니까 제 남편이 사고를 당하기 며칠 전에도 병준애미야, 간밤 꿈에 아랫니팔이 뭉덩이로 쑥 빠져나가는 꿈을 꿨는데 아휴, 이거 너무 꺼름칙하구나. 그게 무슨 꿈인데요? 흉몽인가요, 어머니? 아휴, 새벽녘 꿈은 무시하면 안 되는데 아이를 어쩌면 좋노. 용감무당 찾아가 부적이라도 써야지 안 되겠다. 무슨 꿈이길래 그러세요? 알고 보니 그 꿈은 아랫자손이 명을 달리하거나 큰 병을 얻는 흉몽이라고 하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께서 그 꿈을 꾸시고 정확히 3일 후에 졸음운전 트럭에 치여 명을 달리한 남편이었습니다. 이 사건 말고도 집안의 사소하고 자질구레한 애군이나 행운들을 잘 맞추는 어머니셨죠. 병준애미야, 너 오늘은 장사가 제법 잘 되지 싶다. 간밤에 뭐 길몽이라도 꾸셨어요? 내가 꿈에 아기 기저귀를 하나 받아 펴보았는데 세상에, 아유, 그 안에 누런 황금똥이 가득 들어있지 않겠니? 아우, 더러워라.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 것 같아요. 아우, 얘가 뭘 모르네. 누런 황금똥 꿈이 얼마나 길몽인데. 꿈에서 똥은 돈이고 재물이란다. 나는 재물도 필요 없는 방구석 노인네니까 이 꿈 네가 사렴. 알겠어요, 어머니. 여기 1,000원이요. 어머니 똥꿈 제가 산 겁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의 꿈을 산 날은 여지없이 가게에 100인분 이상의 샌드위치 포장 주문이 들어오곤 했습니다. 묘하게 꿈이 잘 들어맞고 사소한 일의 예감에 남다른 촉을 가진 시어머니셨어요. 그런 살아생전 시어머니의 성향을 알고 있었기에 저는 간밤 꿈에 나타난 시어머니의 예지몽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겁니다. 시어머니께서 꿈에서 하신 말씀대로 그날 아들 녀석을 학교에도 안 보내고 둘이서 집에 있는데 점심나절이 안 되어서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해야 했어요. 병준 엄마, 지금 어디야? 저 지금 집에 있는데요. 병준이는 혹시 학교에 갔어? 아니요. 어머니 장례 치른 지 엊그제라 오늘까지는 그냥 집에서 쉬게 하고 있어요. 그럼 병준이는 집에 있단 말이지? 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아주머니? 아유, 내가 무릎이 다 파꺾이네 그래.
자기 지금 뉴스 당장 틀어봐. 우리 동네에 그 삼거리 가기 전에 육교 있잖아. 그게 붕괴가 돼서 난리도 아니라고. 담배 가게 앞에 그 육교 말씀이세요? 담배 가게 지키고 있다가 눈앞에서 육교가 와르르 무너져서 내가 얼마나 놀란 줄 알아? 등굣길에 육교가 무너지는 바람에 학생들도 지금 여러 다쳐서 구급차 오고 난리도 아니라고. 병준이가 매일 그 육교 건너서 학교 가는 걸 내가 알잖아. 그래서 혹시나 걱정돼서 전화한 거라고.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병준이는 오늘 다행히 집에 있었어요. 아휴, 정말로 다행이네. 안 그래도 큰일 치르고 경황 없었을 텐데 병준이마저 안 좋은 일 당했을까봐 내가 얼마나 걱정이 되든지. 오늘 학교 안 보낸 게 천만 다행이네요. 그래, 안부 들었으니 나 전화 끊어. 심장이 철렁하면서 전 그 전화를 마치자마자 제자리에 풀썩 고꾸라지듯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엄마, 무슨 전화길래 그러세요? 병준아, 할머니께서 너를 구해주시고 떠나신 것 같다. 네? 그게 뭔 말이에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간밤의 꿈 얘기를 아들에게 해주었습니다. 정말로 할머니가 꿈에 나와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단다. 긴가민가 하면서도 영 찜찜하고 또 네 할머니가 그런 쪽으로 영험하신 분이었잖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늘 널 학교에 보내지 않았던 거야. 아들은 텔레비전 뉴스를 틀었고 뉴스 속보로 육교가 무너져 많은 사상자가 속출했다는 소식이 실시간으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보니까 우리 학교 애들도 여럿 다치거나 죽은 것 같아요. 할머니 아니었음 저도 큰일 날 뻔했어요. 할머니가 저 세상 가시는 길에도 우리 병진이가 걱정돼서 간밤에 꿈에 나타나셨나 보다. 그러게요. 엄마, 할머니가 보고 싶어요. 저와 아들은 안도감 반, 또 뭐라 설명하기 힘든 복잡한 감정과 그리움까지 복받쳐 한참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아들아이와 저는 감정을 추스른 후 예전 앨범을 뒤적이며 시어머니와의 추억을 되새기고 있었어요. 유품도 정리해야 했기에 시어머니 안방에 들어가 이것저것 짐을 정리하려는데 갑자기 현관벨이 울리는 겁니다. 병준아, 너 뭐 배달이라도 시킨 거 있니? 아니요, 엄마 그런 거 없는데요? 전 이상한 예감을 느끼며 현관문으로 나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웬 나이 지긋한 노신사가 허리를 숙여 저에게 인사를 하더군요. 누구신데 저희 집을...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계완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제 명함이고요. 집을 혹시 잘못 찾아오신 건 아닌가요? 저희는 지금 상중이라 손님으로 누굴 맞을 상황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니 말씀하시는 거지요? 송진숙 씨가 돌아가신 시어머니 아니신가요? 저희 시어머니 성함은 어떻게 아십니까? 저는 송진숙 씨가 살아생전 아주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말입니다. 아이댁 손주 병준이에 관해서도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잠시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너무나 간절한 노신사의 말에 저는 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명함에 나와 있는 직업도 번듯한 데다 인상 자체가 너무 선하고 예의 바른 분이어서 일단 안으로 들어오시라 했던 겁니다. 네가 병준이니? 노신사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들 녀석을 보더니 그렇게 묻더군요. 네, 제가 김병준이라고 합니다. 우리 병준이가 이렇게나 많이 크다니. 우리 아들을 아시는 겁니까? 놀라지 말고 잘 들으세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병준이의 친할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네? 뭐라고요? 저희 시아버님은 아주 옛날에 돌아가신 걸로 아는데요. 제 신분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이라 평생 그렇게 거짓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댁 아들
그러니까 대개 남편 김수환은 제 친아들이고 이 집 손자 김병주는 제 친손주가 맞아요. 지금 너무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하시니 제가 아무런 말도 솔직히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혈연 관계야. 요즘 흔하게 하는 유전자 검사를 하면 며칠 내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엄마, 우리 집에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영문을 모르겠고 당황스러운 심정 모르는 바 아닙니다. 일단 여기 앉아서 제가 과거 이야기를 낱낱이 들려드리겠어요. 노신사와 아들, 그리고 저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노신사를 통해 듣게 된 시어머니와의 과거 사연은 참으로 기구하고 기함할 만한 것이었어요. 진숙 씨와 나는 젊어서 서로를 아주 사랑했습니다. 서울 올라와 대학 졸업하고 전 은행에 다니고 있었고 진숙 씨는 제가 살던 동네의 양품점 아가씨였죠. 우연히 동네에서 만나 자꾸 거짓말처럼 마주쳤던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사랑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와 그 노신사의 집안 차이가 둘의 사랑을 가로막았죠. 아무리 생각해도 개완 씨와 저는 이루어지기 힘들어요. 그긴 무슨 말이요? 내 마음속에 들어온 여자가 진숙 씨인데 그런 쓸데없는 소리 말아요. 저번 주에 실은 개완 씨 어머님을 만났어요. 진주에서 서울까지 어머니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 제가 일하는 양품점까지 찾아와서 한바탕 난리를 피우셨어요. 부모님도 없이 할머니 쓰라해서 자라 겨우 중학교 졸업한 내가 개완 씨 같은 잘난 남자를 탐낸다고요. 우리 어머니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옛날 어른들 고리 타보는 거야. 말해 뭐예요? 옛날부터 집안끼리 정한 혼처가 있다면서요. 그 여자는 은행장 딸이고 집안에 돈도 많아서 개완 씨가 그 집에 장가가야 출세가도를 달린다고 하던데요. 나 출세 같은 거 안 해도 상관없어요. 내 곁에는 진숙 씨만 있으면 되니까 제발 그런 말 말아요. 노신사는 당시 서울의 명문대를 졸업하고 은행에 취직한 은행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정략 결혼을 한 당사자의 아버지가 노신사가 결혼을 파하겠다고 하자 괘씸죄를 물어 권력을 이용해서 노신사를 파면시켰다는 겁니다. 헤어지라고 했을 때 진작 헤어졌으면 우리 아들이 은행에서 왜 잘려? 개원 씨가 은행에서 해고됐단 말씀이세요? 어려서 집안끼리 결혼 약속 다 해놓고 너 같은 피렁뱅이 여자에게 눈이 돌아 고명딸을 버렸는데 어느 누가 눈이 안 돌겠니? 응? 전 그런 일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너 따위가 울어서 해결될 일인 것 같아? 우리 아들이 똑똑해서 서울대까지 나와 출세길이 정해져 있었는데 아휴, 여자 하나 잘못 만나 은행에서 잘리고 아휴, 우리 아들 어쩔 거야? 개완이 인생 어쩔 거냐고? 파면당한 걸 물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네가 직접 그 은행장을 찾아가서 개완이와 헤어지겠다고 해. 그럼 아마 생각을 돌릴지도 모르니. 그 집 딸이 우리 개완이에게 얼마나 마음을 줬는데 감히 너 따위가? 개완 씨 인생 망가지는 건 저도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찾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완 씨와 헤어지겠다고요. 네가 배운 건 없어도 기본 양심은 있구나. 그 은행장이 은행업계에서 대통령 같은 사람이다. 그 사람 눈밖에 나면 평생 이쪽서 일할 생각 버려야 할 정도로 남의 집 잘난 아들 인생 망가뜨리지 말고 이쯤에서 상황 정리하고 넌 네 갈 길이나 가. 당시 그런 일을 겪은 시어머니는 한달음에 그 은행장이라는 정략결혼 대상자의 집을 찾아가서 싹싹 빌었다고 합니다. 노신사와 헤어지고 다시는 안 만나겠다는 약속까지 했다고요. 그렇게 가슴 아픈 이별을 하고 시어머니는 일방적으로 노신사에게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소 독실한 천주교인이었던 시어머니는 수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받기 위해 성당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운명이란 것이 참 모질어요. 수녀가 되기 위한 과정을 밟던 중에 시어머니는 임신한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속세로 다시 나왔고 시어머니께서는 아무도 몰래 아들, 그러니까 저희 남편을 낳았던 겁니다. 그때 나는 진숙 씨가 수녀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모든 마음을 줬고 원래 집안끼리 약속했던 여자와 마음이 없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럼 저희 시어머니께서 남편을 낳은 사실도 모르셨어요? 그걸 안 건 한참이 지난 후였어요. 진숙 씨가 아들을 낳고 그 아이가 8살이 되었을 쯤 우연히 서울의 놀이공원에서 거짓말처럼 재회했던 겁니다. 잠깐만, 당신 송진숙 씨 아니에요? 아니, 개환 씨가 여길 어떻게... 엄마, 이 아저씨 누구야? 진숙 씨 수녀 됐다더니 아들이 있어요? 이게 다 무슨 상황이요? 우리 엄마 수녀 아닌데요? 엄마랑 나랑 둘이 사는데 아저씨는 누구세요? 긴 말 설명 없이도 본능적으로 노신사는 남편이 본인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어떤 거짓 핑계를 대기에는 어린 남편이 노신사를 너무나 빼다 박은 붕어빵 외모였다고 해요. 우리 이미 헤어진 사이고 긴 말 나눌 필요 없을 것 같네요. 누가 봐도 이 아이는 내 어린 시절을 빼닮았어요. 나 다시 찾아가게 하지 말고 솔직하게 다 이실직고 해요. 당신 보내주고 수녀가 되려고 들어갔는데 그때 이 아이를 가진 걸 알았어요. 어차피 당신 가정이로 사는 거 다 알고 있으니 우리 서로 각자 갈 길 가죠. 아니,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때 내게는 이미 처자식이 있는 상황이었어. 게다가 아내는 몸이 아파서 내가 그 사람을 버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 난 그때 진숙 씨에게 약속했어요. 아내가 나중에 먼저 세상을 떠나면 진숙 씨와 내 아들에게 오겠다고요. 그럼 그 댁 사모님께서는 지금... 운명이라는 게 참 얄궂지. 진숙이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 사람도 명을 달리했어. 그런데 이젠 나 역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체면을 무릅쓰고 여길 찾아온 거예요. 저희는 그런 줄도 모르고 시아버님이 옛날에 돌아가신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랬을 겁니다. 진숙이는 혹시라도 본인 때문에 내가 꾸리고 사는 가정에 문제가 생기길 원치 않았어요. 그럼 저희 남편이 명을 달리한 사실도 다 알고 계셨나요? 왜 몰랐겠습니까? 우리 아들 명석이가 세상 떠나는 날 나는 장례식장을 찾아 우열했어요. 사람들 누구에게도 내가 그 아이의 아비라는 사실을 말하지는 못했지만요. 그런 말을 하면서 오열하는 노신사, 아니 시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 그만 우세요.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어쩔 수 없으셔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 병준이가 할아버지라 불러주니 너무 고맙구나. 오랜 시간 찾아보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언제나 네가 자리하고 있었고 죽기 전에는 꼭 너를 볼 생각이었단다.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던 할아버지인데 이렇게 살아계셔서 너무 기뻐요. 좀 더 일찍 네 할머니를 그리고 너를 찾아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 미안하구나. 제 아들 병준이를 끌어안고 한참을 오열하는 시아버지였습니다. 그 외 형식적인 절차로 시아버지께서는 병준이와 친자 확인 검사를 했습니다. 시아버지 본인의 믿음 문제가 아니라 되려 저와 병준이를 위한 배려였죠. 그리고 여러 법적인 절차를 위해서도
그 검사가 필요하다 말씀하시는 시아버지셨습니다. 법적인 절차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실은 내가 시한부예요. 아버님, 이왕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마당에 말씀 편하게 하세요. 아직은 좀 어색해나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주변 정리를 하고 있어요. 본처와의 자식들과 손주들이 있지만 우리 병준이에게도 병준이 몫의 유산을 남겨주고 싶어서. 알고 보니까요. 시아버지는 나름 대단한 재력가셨습니다. 시아버지와 가정을 일군 그 본처라는 여자도 부잣집 딸이었는데 시아버지는 은행 쪽에서 입지전적인 커리어를 쌓아 재산이 상당한 모양이더라고요. 제 본처의 재산이야 본처와의 사이에 낳은 아이들에게 가야 마땅하지만 내가 일군 재산은 많은 부분 병준이에게 주고 싶은 게 내 바람이라오. 평생 애배 노릇 남편 노릇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커서 죽기 전에 그걸 좀 만회하고 싶은 마음이랄까. 그런 말을 하면서 제 아들 병준이 앞으로 거액의 유산을 상속해준 시아버지였습니다. 4층짜리 건물과 아파트 한 채, 그리고 거액의 예금이 든 통장. 어마어마한 상속재산을 보고 솔직히 믿기지 않는 저와 아들이었어요. 아버님, 우리 병준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재산인 것 같은데요. 병준이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성인인데 그렇게 생각할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일단 4층 건물은 병준 엄마 명의로 했어요. 먼저 명 달리한 우리 명석이에게 주는 몫이라고 생각하고 주는 거니 마다하지 말고 받아요. 하루아침에 저는 건물주가 되었고 저희 아들 역시 금수저라 불릴 만큼 거액의 유산과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단 남편이 살아생전 진 빚과 시어머니 병원비로 든 빚들을 모두 처리했어요. 거의 20년 만에 빚 없는 생활을 하게 되니 날아갈 것처럼 속이 뻥 뚫리며 시원하더군요. 뭐? 죽은 줄 알았던 시아버지가 살아있었어? 네, 엄마. 시아버지란 분이 건물의 아파트 예금 통장까지 싹 다 상속해 주셨어요. 아우, 세상에. 이 모든 것들이 그럼 다 너와 병준이 것이란 말이니? 네, 엄마. 엄마도 믿기지 않죠. 아유, 우리 딸이 평생 고생만 하며 살 줄 알았는데. 아이고, 세상에. 살다 보니 이런 날이 다 오는구나. 아니, 엄마. 좋은 소식 앞에서 왜 우세요? 강산이 거의 2번 바뀌는 동안 빚 없이 살게 된 게 처음이라 전 실감이 안 나면서도 너무 좋은데요. 아휴, 우리 희정이가 평생 착하게만 살더니 결국 이런 복을 받는구나. 아유, 엄마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여한이 없어. 아휴, 엄마는 참 그렇게 병준 아빠 욕하시더니 말이야 바른 말이다만 김서방이 성질 급해 먼저 떠난 거 말고는 어디 흠잡을 데 있는 사람이었니? 게다가 저런 친아버지를 숨기고 있었을 줄이야. 세상 길게 살고 볼 일이구나. 지금 이렇게 형편 풀릴 때 병준 아빠가 옆에 있었음 얼마나 좋을까?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에휴, 너나 네 시어머니나 오래 살더니 팔자도 비슷해진 모양이구나. 평생 남편 그리며 살라는 팔자. 물릴 게 없어 그런 걸 물리니. 그러게요. 시어머니도 평생 외롭게 살다 가셨고 저도 지금 그러니까요. 어쨌든 경제적으로 빚이 해결되고 여유 있는 상황이 되자 무엇보다 안심하고 좋아하시는 분이 친정엄마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 지난 20년에 가까운 세월이 거의 빚을 갚는데 일하고 번 돈을 거의 쓰는 형편이었기 때문이죠. 시아버지는 알고 보니 췌장암 투병 중이셨습니다. 그래도 거의 1년 가까이 운신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병세가 악화가 안 되어서 그동안 저희 아들 병준이와 자주 만나며 시간을 보내셨답니다. 오늘도 할아버지와 놀러 가니? 네, 할아버지가 그림 보는 거 좋아하셔서 전시장 나들이 가려고요. 전시장 갔다가 저녁 먹고 들어올 거야? 네, 제가 할아버지 좋아하는 평양냉면집 예약해뒀거든요. 그래, 할아버지 건강 안 좋으시니까 너무 무리해서 다니지는 말고
네, 엄마. 그렇게 한 계절 가까이 아들과 틈나면 나들이를 다니시던 시아버지는 병세가 악화되며 자리보전하게 되셨습니다. 친딸이 그런 시아버지를 돌봤는데 자식들이 이해를 해주어서 병준이는 병석에 누운 시아버지도 종종 뵈러 다녀오곤 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본처 소생의 자식들에게 그런 유언을 남기셨다 합니다. 내가 살아서는 너희와 네 엄마에게 최선을 다하며 살았다. 이 애비가 과거에 미처 풀지 못한 매듭으로 평생 날 기다리며 해바라기처럼 살아온 불쌍한 여인 내가 있다. 나 죽어서는 그 여자 옆에 나를 묻어다오. 아니, 아빠, 꼭 그런 말씀을 하셔야겠어요? 엄마는 평생 아빠만 그렇게 좋아하시고 따르셨는데. 하늘을 우러러 살아생전 네 엄마에게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은 없단다. 그리고 과거사에 관해서는 너에게 충분히 얘기를 한 것 같구나. 아버지 말씀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마음에 다른 분을 품고 사신 것까지 저희들이 뭐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아버지께서 말씀 맞다나 부끄러운 일을 하신 거 하나 없이 가정에 충실하신 거 저희도 다 압니다. 시아버지는 돌아가시며 그런 유언을 남기셨고 투병하다 돌아가신 후 유언대로 시어머니 곁에 묻히셨습니다. 시어머니 기일을 며칠 앞두고 저는 아들과 함께 오랜만에 시어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할머니랑 할아버지 두 분 함께 있어서 이제 안 외로우시겠지? 엄마, 난 솔직히 숨겨진 할아버지가 있다는 것도 너무 놀랐고 그런 러브 스토리가 있었던 것도 충격이었어요. 그러게 말이다. 나도 할머니에게 그런 가슴 아픈 사연이 있을 거라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구나. 시어머님 시아버지가 묻힌 곳은 양지 바른 언덕의 풍광 좋은 묘지입니다. 사철 따뜻한 해가 들고 정면의 시야로는 넓고 시원한 강물이 내다보이는 그런 곳이에요. 어머님, 생전에 좋아하시던 양과자랑 오렌지 주스 사왔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녹차향갱 사왔어요. 좋아하시던 아메리카노 커피도 사왔고요. 어머님, 뒤늦게라도 아버님 만나서 좋으세요? 그런 사연이 있으시면서 왜 제게는 평생 한마디 말씀조차 없으셨어요? 문득 살아생전 그 긴 세월 말 못할 그리움과 서러움을 가슴에 품고 살았을 시어머니의 인생을 생각하니 같은 여자로서 마음이 미어져 오는 것 같더군요. 만약 나여더라면 그런 사연을 품고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 새삼 시어머니의 모질고 외로운 인생에 먹먹함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먼 곳에서 해우하신 소감이 어떠세요? 살아생전 만나 말년이라도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저 먼 세상에서 만난 두 분의 심정이 어떠할지 저는 감히 상상도 못할 것 같습니다. 어머님, 저와 병준이는 아버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신 덕분에 이제 돈 걱정 같은 것은 하지 않고 지냅니다. 어머님께서 생전에 늘 걱정하셨던 병원비와 병준 아빠 사업자금으로 생긴 빚도 모두 해결하고 걱정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병준이는 호텔 경영 관련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해서 내년 즈음에는 유학을 떠날 예정입니다. 근래에는 넓고 좋은 집으로 새로 이사도 했어요.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된 건 모두 어머님의 평생에 걸친 희생과 아버님이 성실하게 한평생 사신 대가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분은 비록 저희 곁에 없지만 언제나 마음속에서 그리고 기억 속에서 살아계실 거예요. 다음 생이라는 것이 있다면 부디 조건이나 책임 같은 것에 발목 잡히지 말고 두 분만 실컷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미 저 먼 세계에서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요? 가 닿을 수 없고 소식조차 물을 수 없는 곳이라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기약할 수 없는 바램만 간절하게 가져봅니다.
병준이와 제가 숨쉬고 호흡하는 이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이란 것이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머님과 아버님 같은 분들이 후회라도 다시 만나 이 세상에서 못다한 인연과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이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바람을 자꾸 얘기하냐고요? 어머님 아버님의 안타까운 사랑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은 저 역시 매일 그립지만 볼 수 없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상이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만 이 생에서의 그리움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 법이거든요. 먼저 떠난 남편이 제게는 그런 사람입니다. 효부 소리 들으며 어머님 병수발을 불만 없이 할 수 있었던 건 제가 대단히 괜찮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어쩌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탓이었을지도 몰라요. 어머님, 아버님, 병준 아빠 소식도 간간히 전해주세요. 가끔 꿈에 나와서 그 사람 소식 전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두 분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다 닿을 수 없는 그 먼 나라에서 언젠가 다시 만나 뵐 날이 있겠죠. 그때까지 저희 남편도 가끔 돌봐주시고 보살펴주세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